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흥국은 물론 미국 기업도 무너지고 있다. 기업과 국가 파산 사태 시작되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자, 헤드라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여 개국 신흥국 IMF의 구제금융 문의, 파산 신청하는 미국 기업 5월 늘었다. IMF 총재, 전 세계 절반이 이미 IMF의 구제금융 요청, 휘청이는 중남미 경제, 3분의 1이 코로나 사태로 IMF의 긴급 지원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IMF 회원국 절반 90여 개국이 살려달라 SOS, 세계대전 이후 최초 이렇게 되겠죠. 자,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가 닥치게 되면 약한 나라 또 약한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되게 되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자그마치 6,59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수도 168,390명이 이르고 있고요. 자, 하루 증가수가요. 사망자 수는 572,236명이 되겠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지금 3,69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사율은 4.38%로 상당히 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확진자 수가 13,479명, 사망자 수는 289명으로 곧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코로나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할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확진자 수는 늘고 있고, 더더욱이나 2차 확산세에 있다. 더더욱이나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국 코로나 2차 확산세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자, 300만 명은 이미 돌파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기침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는 감기에 들리게 되고, 특히 한국은 경제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전 세계 코로나 2차 대유행 점점 현실로, 자, 2020년 6월 12일인데요. 자, 2차 확산 무섭지만 다시 경제봉사자니, 경제봉사자니 애매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 코로나 딜레마 이렇게 돼 있죠. 코로나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100개국 이상의 신흥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했거나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 세일혁명 마침표, 세일 기업이 이게 마침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꼬리무는 업체 파산 이렇게 돼 있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 세일업체도 파산 신청했고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풀어서 막고 있지만 그래도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연준이 돈 풀기가 이제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신호이자 위험 신호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파산이 눈덩이처럼 늘게 되면 미국도 심지어 막지 못하는 그런 사태로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할 텐데요. 자, 7월 4일 현지 시간으로 법률 서비스 기업인 에픽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파산법 11조 신청은 720사건으로 정년 동기 대비 487건보다 무려 48%, 50%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30% 증가했고, 국제유가 폭락에 크고 작은 업체들이 파산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신규 프로젝트 투자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관련 업체에 대한 은행 또는 신용 라인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데 따라 한계 기업들이 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고, 이에 앞서 6월 15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세일업체 익스트랙션 오일 앤 가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익스트랙션은 하루 10만 배럴 원유를 생산하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파산 소식에 세일업계와 월가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업계에 따르면 세일 기업들이 지난 1분기 총 26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급상승을 이루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실적 약화가 지속되고, 앞으로 2년 내 업체의 파산은 꼬리를 물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계속 내다보고 있는데요. 도미노 파산이 되면, 그리고 미국이 저체기만 해도 한국과 다른 국가는 감기 걸리고 심지어 망하게 되죠. 파우치 미국 코로나 환자 하루 10만 명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코로나가 1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가 경고하고 나서고 있고, 미국 파산, 파멸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돈을 풀겠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공멸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사태가 마무리 잘 되기를 바라고요.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에 그야말로 이제 공포의 단어죠. 경제위기의 동의어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파산이라는 위기를 맞아서 IMF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야 했던 1997년 11월부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IMF는 국가가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때마다 등장해서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이렇게 다 국가마다 손을 벌리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스페인 통신사 EFE는 11일 현지 시간 IMF 자료를 이용해서 최근 중남미 카브리아 지역 11개국이 IMF의 신속금융제도, 신용제도를 이용해서 긴급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위기를 이겨낼 힘이 부족해서 IMF에 다들 기댄 건데요. IMF의 지원을 요청했거나 아직은 승인나지 않은 국가도 있어서 코로나 사태로 IMF 도움을 받는 중남미 국가는 더욱더 늘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고통받은 국가는 바로 브라질과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이 되었고 4월 24일 기준 브라질 헤아라와의 달러 대비 가치는 자그마치 30% 떨어졌고 남아공의 낸드와도 27%, 멕시코 페소와도 25%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5% 내지 30%가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겠죠. 달러 대비.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당연히 대두가 되겠죠. 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이들 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중보건 위기가 금융 외환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질이 강한 신흥국도 흔들기는 마찬가지고 한국 또한 브라질, 남아공화국과 같은 레벨이 되겠고 그런 신흥국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은 아직은 신흥국이 되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 보유고는 3월 한 달 동안 270억 원이 줄었고, 억 달러가 줄었고, 유가 하락은 여파는 산유국을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과적으로 활동이 이제 경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는 곧 멈추게 됩니다. 글로벌 무역도 급격히 줄어들게 돼서 2020년 전망은 그야말로 처참한 정도가 되고, WTO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무역 규모는 13 내지 3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실상 이걸로 더 줄어들 걸로 더 보이는데요. 21년에는 약간 대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23년까지 2019년도 규모를 회복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원자재라든지 어떤 노동제약적 품목,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를 꾸려가는 나라가 치명상을 입은 얘기가 되겠고, 설상가상으로 또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소비와 생산마저도 멈추게 되겠습니다. 신흥국 달러 마련은 앞으로가 더욱더 걱정인데요. 자, 서든스톰이란 예상치 못한 외국 자본의 유입 중단에 이은 대규모 외자 유출로 외화 유동성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9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신흥국 가운데 특히 재정과 무역, 통화 불균형이 생긴 나라에선 자본 유입이 멈추고 유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무너진 것은 언제나 채무입니다. 지난 800년 역사에서 예외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위기 근본은 빚이고 빚이 정도를 넘게 된다면 반드시 부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채무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돈을 연준이 지금 풀고 있는데요. 다 결과적으로 채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는 또 한국은요. 그래서 GDP 코로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향후 5년은 소요된다고 예상되고 있고 심지어 1930년 대공황과 비슷한 수준의 공황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많이 다양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1인당 GDP 4, 5년을 지나야 회복 가능하다. V자 반등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만 이렇게 V자 반등을 이러는데 실물 경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수석부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2008년, 2009년 글로벌 세계 경제 위기와 비교해서
완전한 회복에는 5년이 걸렸고 유럽은 더 오래 걸렸다면서 4 내지 6년은 지나야 1인당 국민소득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는 그동안의 전염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고 전면병세 등으로 경제활동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친 전염병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1억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그 당시에도 미국 경제는 9%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라인하트 수석 부총재는 지금 코로나19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면서 선진국, 개도국 모두 피해를 입고 있고 원자재 가격 약세와 교육이 큰 타격을 입었던 세계 대공황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상의 경제 대위기가 온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위기를 가장 잘 대처할 인물로 라인하트 수석 부총재를 세계은행이 이제 임명을 했고 그가 세계의 방향을 가져갈 탁월한 분으로 이제 부총재로 모실 수밖에 없던 그야말로 위태로운 세계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로 요약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남들이 지금 좋아 보인다고 평범한 일상에서 방심하지 말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온라인이라든지 시장을 좀 개척하고 특히 달러를 비축하고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준비가 된 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거대한 기회, 큰 부자로 될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늘 기회와 함께하고요. 준비 여부가 그 결과를 갈리게 될 것입니다.